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투자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0년 말 50조 원 수준이던 ETF 시장 규모가 2025년 현재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4년 사이 4배가 폭증한 건데, 이건 단순한 유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한두 종목에만 올인하고 아침마다 빨간불, 파란불을 확인하며 감정이 흔들리는 투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ETF 투자자들은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주에서 ETF로 갈아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이제 우리는 왜 개별주 시대가 저물고 ETF 시대가 열리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라도 ETF를 이해하고 잡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챕터 1. 개별주 시대가 끝나는 이유. 지금 한국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이 변화의 흐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같은 몇 개의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했습니다. 미국 주식 역시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소수 종목에 올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별주 투자로 꾸준히 이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많은 투자자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패턴을 떠올려 보세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올라가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망설이다가 결국 고점에 물리는 흐름. 이게 개별주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좋은 기업을 골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장기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주는 변동성이 크고 승자와 패자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초보자나 직장인은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반면 ETF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ETF는 애초에 개별 종목을 골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틀리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ETF는 강한 기업은 비중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약해지는 기업은 비중이 줄어들며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은 제외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진화형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개인이 기업 분석을 못해도 타이밍을 못 맞춰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개별주에서 ETF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200조 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ETF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사야 하는 건가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ETF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어떤 조합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가입니다. 그럼 이어서 모든 투자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ETF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챕터 2. 가장 현실적인 ETF 대안 방법. ETF가 개별주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는 어떤 ETF를 얼마나 담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ETF 종류가 수백 개나 되니까 너무 복잡하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ETF는 겉으로는 복잡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는데 필요한 핵심 ETF는 딱 세 가지 계열만 알면 충분합니다. S&P 500, 나스닥 100, 미국 고배당. 여기에 안정성이 필요하면 채권 ETF를 추가. 이 네 가지로 거의 모든 투자 목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이와 목표에 맞는 비중 조절입니다. ETF는 개별주와 다르게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는가가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비율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대라면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변동성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죠. 그래서 이 시기엔 성장에 더 크게 베팅해야 합니다. S&P 500 60%, 나스닥 100 40%라는 조합이 가장 강력한 성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40대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안정성도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를 20% 정도 넣어 현금 흐름과 심리적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50대는 버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목표가 이동합니다. 이때는 채권 ETF를 20% 정도 넣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배당과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일부만 S&P 500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할 것 같던 ETF 시장도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비중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애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ETF는 여러 개를 많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종류가 달라도 내용물이 거의 같은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ETF를 동시에 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중복으로 포트폴리오 상단을 차지합니다. 즉, 나는 분산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몇 개의 기술주에 몰빵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TF는 적게, 굵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핵심 ETF 3개, 4개만 잘 잡아도 장기적으로 개별주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한 성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ETF는 투자자를 복잡함에서 해방시키고 시장의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편안하게 올라탈 수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ETF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서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ETF를 산다는 건 기업 몇 개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혁신 그 자체에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ETF 투자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강력한 철학이 되는지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마무리. ETF는 결국 인류가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ETF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산다는 건 미국 기업 몇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3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팬데믹까지.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끝난 건 기업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위기 그 자체가 새로운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닷컴 버블 뒤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등장했고 금융위기 뒤에는 스마트폰과 플랫폼 경제가 열렸고 팬데믹 뒤에는 원격 근무,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인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나은 기술로 돌파했고 그 성과가 결국 S&P 500과 나스닥이라는 지수에 쌓였습니다. 이 지수는 아무 기업이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뒤처진 기업은 철저히 탈락시키고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자동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살아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ETF는 내가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내가 산업을 예측하지 않아도, 내가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성장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ETF는 이 오래 버티는 과정을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1년, 2년이 지나고 공부만 하다가 실행을 못하는 사이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오늘 하나의 ETF를 사는 사람은 미래의 혁신 흐름 위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그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